애플 매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굳이 살 생각 없던 제품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다 가자던 사람이 계산대 앞에 서 있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매출 530조. 애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건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전략 때문이죠.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조종해서 사람들을 팬이 아닌 신도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애플이 고객을 사로잡는 7가지 심리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애플의 고객 확보 전략과 이걸 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법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애플 매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히 76도 기울어진 맥북 디스플레이인데요. 왜 하필 76도일까요? 이 각도가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만지게 되는 최고의 각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만지기 시작하면 구매 확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진열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만지도록 유도하는 심리 전략이에요. 애플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미싱 피스 효과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싱 피스 효과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애플은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아이폰을 사면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고 이어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25,000원짜리 충전 케이블이나 22만원짜리 에어팟을 따로 구매해야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추가 판매 전략은 아니에요. 2016년 아이폰 7에서 이어폰 잭이 사라졌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몇 달 후 애플은 에어팟을 출시했습니다. 그 사라진 한 조각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8조 6천억 규모의 제품 라인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맥북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2016년에 SD카드 슬롯을 제거했을 때 사진작가들은 분노했고 불만이 여기저기 넘쳐났죠. 그런데 2021년에 SD카드 슬롯을 다시 추가하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애플이 스스로 뺐던 걸 다시 넣어준 건데 사람들은 왜 고마워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미싱 피스 효과의 핵심입니다. 애플은 불편함을 만들고 해결책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감사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가 판매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여러분의 주력 상품을 전략적으로 불완전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대 남성을 위한 피트니스 코칭 프로그램을 한다면 운동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죠. 식단은 빼는 겁니다. 고객은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2주가 지나면 고객이 깨닫게 됩니다. 운동만으로는 안 되네. 식단도 중요하구나. 그러면 고객은 자신이 몰랐던 간극을 해결하고 싶어지고 그때 식단 컨설팅을 제안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상자를 여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도파민 박스 디자인 전략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애플의 디자인팀은 단 하나의 제품 박스를 출시하기 위해 50개 이상의 시제품을 테스트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뇌에서 최대한의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거죠. 상자를 열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저항감, 제품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오는 느낌, 제품이 박스 안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애플이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이 포장을 뜯을 때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순간부터 팀과 통화를 예약하는 순간, 실물 제품을 판매한다면 제품이 도착해서 상자를 여는 그 순간까지 각 단계마다 특별한 경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품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박스부터 시작해보세요. 포장 상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평범한 갈색 박스인가요? 아니면 브랜드 색깔이 담긴 특별한 디자인인가요? 안에 손글씨 메시지나 재치 있는 문구가 적혀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말해줍니다. 요즘 잘나가는 브랜드를 보시면 박스를 여는 것 자체가 SNS 콘텐츠가 됩니다. 언박싱 영상이 마케팅이 되는 거죠. 솔트베이의 스테이크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셰프의 소금 뿌리는 동작이 바이럴이 된 이유는 바로 쇼맨십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 즉 고객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애플의 진짜 전략은 여기서부터예요. 도파민 박스로 여러분을 감동시킨 다음엔 벗어날 수 없는 생태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애플의 진짜 제품은 아이폰이 아닙니다. 바로 생태계 그 자체예요. 모든 기기, 모든 기능, 모든 업데이트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요. 고객을 시스템에 더 단단히 묶어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태계가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완벽한 동기화, 손쉬운 핸드오버, 기기 간 호환성이 너무 편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메모, 저장된 비밀번호, 사진, 연락처 모든 게 애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수년간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함께 동기화되는 모든 기기를 샀어요. 이걸 다 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애플 생태계 밖의 무언가와 연결을 시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 고객이 원하는 최종 결과를 떠올려 보세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코칭을 예로 들어 볼게요. 운동 프로그램만 주지 말고 식단 관리 앱, 전용 커뮤니티, 영양제 구독, 운동복 브랜드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어지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태계 전략이에요. 고객이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애플을 5조 원짜리 기업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또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새 아이폰이 발표되면 갑자기 내 폰이 느려지는 것 같고 배터리도 더 빨리 닳는 느낌 말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2018년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어요. 결국 2020년 6,500억을 합의금으로 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화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딱 그 선을 노리는 거예요. 이 전략은 가격 사다리 전략입니다. 기본형 아이패드를 사러 애플 매장에 들어서면 기본 아이패드는 43만원, 근데 64기가는 부족하고 라이트닝 포트는 구식이라고 말하죠. 그럼 다음 걸 보게 됩니다. USB 포트가 달린 신형은 58만 5천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또 64기가입니다. 이걸 256기가로 올리면 7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는데 이 가격은 아이패드 에어랑 똑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에어를 보게 되죠. 이렇게 애플은 끊임없이 정당화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제시합니다. 바로 손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다음 단계 제품으로 여러분을 유도하는 거죠.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 등급, 다음 라인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저장 공간과 다른 추가 기능들로 말이죠. 가장 비싼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인데 220만 원부터 최대 사양은 514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 엄청난 가격 덕분에 97만 5천 원짜리 에어가 갑자기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43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사러 매장에 들어왔지만 모든 단계가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최대 299만 원까지 올라가는 아이패드 프로도 있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모든 기능이 필요한 건 아니야. 97만 5천 원짜리 아이패드 에어면 충분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하지만 이게 바로 애플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을 전체 라인업을 천천히 살펴보게 만들었습니다. 43만 원짜리를 사러 왔다가 97만 5천 원짜리를 구매하게 되었고 299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앵커링되어 이 구매를 정당화하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아이패드의 큰 셀링 포인트 중 하나는 애플 펜슬을 스타일러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사려면 추가로 10만 3천 원을 내야 합니다. 무선 충전과 압력 감지 기능을 원한다면 애플 펜슬 프로가 필요한데 이건 16만 8천 원이죠. 애플 펜슬은 16만 8천 원 추가, 매직 키보드는 35만 원 추가, 43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어느새 149만 5천 원이 돼 있어요. 이 모든 게 설계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의 가격만 제시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옵션을 만드세요. 저가는 진입장벽 낮추기용, 기본은 대부분이 선택할 중간 패키지, 그리고 프리미엄은 가격의 기준점을 만드는 용도로 설정하는 겁니다. 핵심은 프리미엄의 모든 가치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가 구매할 수 있는 지점처럼 보이죠. 시장의 20%는 항상 최고가를 선택합니다. 프리미엄에 진짜 좋은 것들을 다 넣으세요.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프리미엄 패키지의 그 가치를 앞쪽에 배치하고 쌓아 올리는 거죠. 메일 코칭, 전용 커뮤니티, 우선 응대 등등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저 추가 혜택들 진짜 좋은데 월 60만 원만 더 내면 되네. 고객이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살지 결정하게 만들어야 하죠. 애플이 비전 프로를 처음 출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회의가 가득한 야유의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조롱하는 밈들이 넘쳐났고 비평가들은 이걸 부자들의 과시용 기기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애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일반적인 제품처럼 출시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매장에 가서 비전 프로를 써볼 수 없습니다. 30분짜리 세션을 예약해야 하고 전문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체험을 하게 되죠. 스펙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오직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줍니다. 전체 체험 과정이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 직원들은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라 마치 선교사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인 숭배 마케팅입니다. 애플은 자사 제품을 신성한 물건처럼 제시하는데 이는 매장 디자인부터 시작됩니다. 큰 나무 테이블, 넓은 공간, 어디에도 가격표가 없고 음악도 흐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는 마치 교회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런 환경을 신전 효과라고 부르는데 제품을 만지기도 전에 이미 경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제품 발표회는 어떨까요? 애플의 발표회는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설교에 가깝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이라는 반복적인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사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리허설됩니다. 말의 속도, 사이의 침묵, 목소리의 톤까지 모든 것이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iOS에 다크 모드를 도입합니다. 라는 단순한 발표조차도 혁신적인 돌파구처럼 들리게 만들죠. 심지어 USB-C 포트 같은 사소한 업데이트도 엄청난 혁신처럼 포장됩니다. 이런 언어 사용은 제품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위를 높여주고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존재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제품을 소유하기도 전에 이미 경외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구매 욕구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는 종교 집단이 성전과 의식을 대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경건한 분위기, 대본화된 의례, 모든 것을 영적 경험으로 고양시키는 특정한 언어 사용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숭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예약금을 내면서까지 사려고 하죠.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유를 정체성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애플 사용자들이 우월감을 느끼는 건 제품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그 제품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느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하세요. 페이스북 그룹이나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이 운동과 미션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런칭 이벤트를 만드세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힌트를 담은 짧은 영상들을 먼저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표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기대와 욕구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리고 고객들이 마치 부족의 일원처럼 느낄 수 있는 독점 굿즈를 제공하세요. 좋은 예시로 글로시어의 유명한 핑크 후드티가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 글로시어는 플러시 핑크 후드티를 출시했는데 처음에는 판매조차 하지 않았어요. 일부 고객들에게만 선물로 증정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후드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를 만들어냈고 이 핑크 후드티는 사람들이 명예의 배지처럼 입는 지위의 상징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숭배 마케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애플이 하나의 종교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종교 집단의 7가지 특성과 비교해보면 놀랍도록 일치하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스티브 잡스, 명확한 디자인 철학, 제품 발표회라는 의식, 맥과 PC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 폐쇄적 생태계, 재정적 헌신, 그리고 애플 로고라는 상징, 심지어 뇌 스캔 결과 애플 충성 고객들의 뇌에서는 가족을 사랑할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전략들을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여러분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애플을 5조짜리 기업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제품을 의도적으로 불안전하게 만들어서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미싱 피스 효과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충전기를 빼고 이어폰 잭을 없애고 나중에 다시 SD카드 슬롯을 넣어주면서 박수까지 받는 전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이 사실 종교 집단의 전략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